새마을 금고 1267개 지점 중 절반이 부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새마을 금고로 몰려든 고위험 부동산 대출들, 중소형 건설사와 신탁사가 얽힌 책임 준공 구조에 새마을 금고로 자금이 몰리면서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TF와 새마을 금고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란 땅을 가진 시행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빌리는 구조를 말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규모가 작은 사업에는 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주로 중소형 건설사가 맡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중소형 건설사의 신용을 믿기 어려워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탁사입니다. 신탁사는 건설사가 도중에 부도를 내더라도 다른 시공사를 구해 끝까지 책임지고 준공을 보장합니다. 또한 분양대금과 대출금을 직접 관리해주면서 금융기관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며 사업을 이어갑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은행들은 꺼린다는 점입니다. 브랜드가 약한 건설사가 짓는 소규모 주택은 분양도 잘 안 되고 대출 금액은 작은데 위험은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업을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가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PF 시장이 흔들리자 금융감독원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그 결과 심사가 느슨한 새마을금고로 PF 대출이 집중됐고 불과 3년 만에 15조 원 넘게 폭증했습니다. 특히 분양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위험이 쌓였고 2022, 2023년에 들어온 물량들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손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연체율도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신탁사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신탁사 중 5곳이 이미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부실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신탁사가 자기 돈을 투입해 공사를 이어가야 했고 이른바 신탁 개정 대여금이 사상 처음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상반기 경영실태평가에서 1126개 지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3개 지점이 문제 지점으로 분류됐습니다. 2024년에 5조 원의 부실 채권을 매각했지만 오히려 6조 원이 새로 늘어나 여전히 17조 원 가까운 부실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실 지점을 우량 지점과 합병해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 합병도 쉽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부동산 침체에 따른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고 해명하지만 숫자는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 환경도 불리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총 급여 5천만 원이 넘는 조합원은 2026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면 예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특수한 기관입니다. 부실 PF 대출이 집중돼 있고 이미 절반 이상의 지점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합병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 세제 변화까지 겹쳐 잠재적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